안녕하세요. 클루커스 대부색 옵스 그룹의 이명환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애저 시큐리티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이버 위협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피해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보안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고가의 보안 장비를 겹겹이 도입하여 보안 위협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존과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대부분의 보안 사고가 리소스의 구성 오류, 미흡한 취약점 관리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는 통계 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모든 공격을 막는다라는 개념보다는 공격에 미리 대비한다는 개념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적합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애저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는 공격을 당할 만한 취약점을 점검하여 수정하여 최대한 공격자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의 보안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애저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 후 이런 어세스먼트 과정을 진행한 적 없으셨던 사용자 및 운영 담당자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애저 시큐리티 어세스먼트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골드스푼, 야놀자, 스타일쉐어 이런 모바일 어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두 가지 공통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둘째, 관리자 접근 권한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보안 전문 기관들이 말하길 보안 사고의 대부분이 사용자 실수, 구성 오류, 미흡한 취약점 관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트렌드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관들이 말하는 공통된 의견을 종합해보면 보안 준비 태세의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업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 담당자분들은 인지를 잘 하지 못하시거나 간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어세스먼트를 계획하고 소개해 드림으로써 보안 준비 태세 점검 과정을 설파하고 싶었고, 적어도 애저를 사용하시는 고객사에서는 저희 애저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를 통해 이런 불의의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을 타겟으로 하는 보안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명 C사트라고 해서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점 진단을 받아보신 고객사 담당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진행하려는 애저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는 동일한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처럼 보일 수 있지만 C사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해보면 C사트 프로그램은 사이버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툴이라고 하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애저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는 애저의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외람된 말씀이지만 원활한 설명을 위해 앞으로 나올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의 약어인 MDC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MDC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리소스 및 워크로드 취약점 진단을 진행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외부 툴보다는 애저 네이티브 솔루션을 이용한 취약점 진단인 만큼 좀 더 애저 플랫폼에 친화적이고 최적화되어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C사트의 진단 대상은 클라우드 환경과 연관 있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특화되어 있지만, 애저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는 애저 파스 솔루션 또는 이아스 솔루션과 같은 전반적인 워크로드에 대한 취약점을 진단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진단 전 준비사항, 진단의 기준이 되는 프레임워크 또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굳이 공통점이라고 하면 진단 후 진단 리포트가 작성되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zure Security Assessment가 정확히 어떤 활동인지 정의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zure Security Assessment는 MDC를 이용하여 Azure 환경에 배포되어 있는 클라우드 리소스 및 워크로드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구성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현황을 평가합니다. 물론 모든 리소스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MDC에서 평가 가능한 리소스에 대하여 보안 현황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구성적 취약점을 결과를 전체적인 보안 점수로 확인할 수 있어 보안 구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평가를 완료한 리소스와 워크로드의 구성 취약점을 올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아무런 기준 없이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한 Azure Security Benchmark라는 프레임워크의 규정에 따라 수정 프로세스를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해당 프레임워크는 국제 보안 표준을 기준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조직의 클라우드 보안 환경에 대한 표준 및 요구사항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Azure Security Assessment의 전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첫 번째로 보안 평가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배포된 리소스 중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리소스를 고객 담당자분과 협의하여 진단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때 원활한 어세스먼트를 위해 사전 질문지가 배포되거나 추가 질의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진단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실제 Azure Security Assessment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진단 계정에 대해 적절한 권한을 받고 MDC를 온보딩하고 IaaS 리소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로그 아나리틱스 에이전트 연동 작업을 하여 사전 준비를 완료합니다. 실제 어세스먼트가 완료되고 권장사항과 규정 준수 메뉴를 통해 보안 구성 현황을 확인합니다. 권장사항과 규정 준수에서 확인한 보안 현황을 토대로 진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작성된 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고객사 담당자분과 리뷰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요 리소스와 워크로드의 보안 취약점을 설명드리고 수정 방안까지 제시해 드립니다. 이후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Azure Security Assessment가 마무리됩니다. 앞서 잠깐 Azure Security Assessment에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Azure Security Benchmark입니다. 현재는 개정을 거쳐 버전 3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프레임워크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면 Azure 리소스에 대해 네트워크 바운더리는 어떻게 설정하고 권한은 어떻게 설정하고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등 보안 준수 사항에 대한 기준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는 보안 컴플라이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CIS 컨트롤 리스트 같은 국제 보안 표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의 보안 감사의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Azure는 Azure Security Benchmark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보안 이니셔티브 정책을 생성하여 각 리소스에 할당하고 감사 모드로 리소스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Azure Security Assessment 진행을 위한 MDC 온보딩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단 계정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MDC를 온보딩하고 리소스에 대한 보안 구성을 수정할 수 있는 최소 권한은 기여자, 컨트리뷰터 권한입니다.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처럼 진단에 필요한 구독 메뉴로 들어가 액세스 제어, 역할 할당 메뉴를 들어가면 해당 구독에 속한 계정들의 역할들을 리스트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DAUM8844가 이 접속 계정이고 그 계정에 대한 권한은 소유자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기여자 이상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접속해 있는 계정의 역할은 조건에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MDC 온보딩 부분입니다. 클라우드용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를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 진단 대상인 구독을 클릭하시면
디펜더 플랜이란 메뉴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현재 이 메뉴에서 기존의 MDC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모두 끄기 상태로 되어 있으실 거고, 기존에 사용하셨다면 일부만 켜기 상태로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전체가 켜기 상태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MDC는 턴키 방식으로 전체를 온보딩 시킬 수도 있고, 진단에 필요한 리소스만 별도 선별하여 개별로 온보딩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는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 즉 보안 태세 관리 기능은 자동 활성화되어 과금 청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진단 위에 모두 켜기로 전환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겠습니다. 이아스 리소스, 대표적으로 가상머신 같은 경우 어세스먼트를 위해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세스먼트를 위해 로그 아날리틱스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과 연동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이란 쉽게 설명하면 어세스먼트 시 필요한 가상머신의 보안 이벤트 로그들이 저장되는 일종의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로그 아날리틱스 에이전트 설치 시 가상머신이 재부팅된다고 하는 액션은 없기 때문에 영향도 측면에서 좀 더 수월하게 어세스먼트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 보안 이벤트 로그를 저장할 작업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상머신의 보안 이벤트용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을 별도로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만들기 버튼을 이용하여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을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저는 시연을 위해 사전에 만들어 놓은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을 사용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머신 메뉴를 클릭하여 구독 하위에 있는 가상머신들이 리스트업 됩니다. 로그 아날리틱스 연결 컬럼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것을 로그 아날리틱스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VM을 클릭하여 들어가 보시면 메시지 부분에 VM이 로그 아날리틱스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상단에 연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 버튼을 눌러 로그 아날리틱스 에이전트를 설치해 줍니다. 시간 측정 시 약 1분 내외 정도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서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에 보안 이벤트 로그가 저장되도록 연동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이벤트 로그가 모이는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을 대상으로 MDC를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이 작업의 의미는 MDC가 가상머신의 어세스먼트를 위해 해당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에 담긴 보안 이벤트 로그를 MDC가 어세스먼트에 이용하게끔 활성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클라우드용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진단 대상인 구독 하위에 이전에 만들어 놓은 로그 아날리틱스 작업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디펜더 플랜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켜기로 전환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합니다. 이후 데이터 수집 메뉴로 들어가시면 수집할 윈도우즈 보안 이벤트의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 수집할 보안 이벤트 로그의 수준은 일반이면 충분합니다. 일반으로 전환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하여 줍니다. 취약점 진단 완료 후 권장 메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단 결과를 확인하거나 진단 보고서를 작성 시 크게 MDC의 권장사항이나 규정 준수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화면은 Azure Security Benchmark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생성된 보안 이니셔티브 정책을 할당하여 리소스를 평가하고 평가 후 정책에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리소스와 충족한 리소스를 식별한 결과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니셔티브란 정책을 모아놓은 하나의 그룹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국제 보안 표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zure Security Benchmark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프레임워크를 Azure 보안 정책 이니셔티브로 생성하여 각 리소스에 할당한 다음 보안 취약점 진단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 권장사항 화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리소스들이 권장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수치화시켜 나타내주는 보안 점수가 있고 활성 보안 컨트롤, 활성 권장사항이 나타내어집니다. 또한 리소스 개수를 기준으로 권장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안 항목들이 나와 있고 보안 항목을 클릭 시 세부 보안 컨트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하위 보안 컨트롤을 하나 선택하여 클릭해 보겠습니다. 화면 구성을 보시면 심각도, 해당 보안 사항에 대한 체크 주기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보안 사항에 대한 설명, 보안 취약점에 대한 레미디에이션 스텝, 영향을 받는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메뉴를 통해 보안 권장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를 확인하고 조치 방법을 숙지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애저 워크로드의 보안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보안 항목마다 현재 점수가 있고 점수 증가 가능성이 보이실 겁니다. 즉, 해당 보안 항목을 기준으로 구성을 수정할 시 어느 정도의 점수 증가를 시킬 수 있는지 수치로 표기한 내용입니다. 점수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보안 취약점이란 뜻으로 해당 취약성부터 검토하시어 수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장사항 메뉴에서 보안 항목에 대한 진단 결과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감사의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화면은 권장사항 화면과 마찬가지로 애저 정책을 기반으로 어세스먼트를 진행하여 리소스들의 보안 태세 준비 상태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화면이라는 점, 그 점은 공통적이지만 결과를 Azure Security Benchmark 버전 3라는 프레임워크의 컴플라이언스를 활용하여 분류를 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AT 로깅 및 위험 탐지 1단계 분류에서 보안 조사를 위해 로깅 사용 항목을 확장하면 아까 전 권장사항 화면에서 보았던 키볼트의 진단 로그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라는 동일한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제목을 통해 클릭하여 들어가 보시면 권장사항 메뉴에서 보았던 동일한 조치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즉, 권장사항과 규정 준수는 모두 어세스먼트의 결과를 나타내는 화면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애저 보안 이니셔티브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지 컴플라이언스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정 준수, 즉 컴플라이언스대로 나타내었을 때 장점은 자체적으로 보안 감사를 진행할 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정 준수 또한 마찬가지로 어세스먼트 결과를 CSV 파일로 익스포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시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세스먼트 후 작성된 진단 보고서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애저 시큐리티 벤치마크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애저 리소스들이 보안 태세를 권장사항에 따라 얼마나 준수하고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표입니다. 예시 데이터를 보면 해당 예시의 고객사는 대다수의 컨트롤을 준수하고 있긴 하지만 몇몇 컨트롤은 불만족하고 있고, 또한 결과가 부분 만족으로 표현된 컨트롤의 경우 세부 컨트롤에서 몇 개는 준수하지만 또 몇 개는 불만족한 항목이 보이는 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진단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보안은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미준수된 항목들에 대해 조치 방안을 저희 클루커스와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DC에서는 보안 어세스먼트 진행 후 일부 취약 사항들에 대해 빠르고 간편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신속 조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의 목적은 선제적으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항목들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전체적인 워크로드의 보안 지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을 실행하여 보안 취약점을 조치하기 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리소스 운영 영향도를 고려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실행시키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파스 리소스에 대해 퍼블릭 액세스를 방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하는 순간 기존에 맺어진 세션들이 끊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기능을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진단 보고서의 상세 진단 결과 장표에서는 애저의 주요한 리소스 및 주요 보안 컨트롤에 대해 상세 설명과 조치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MDC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명 및 조치사항 가이드로는 보안 항목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존재하기에 주요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장표입니다. 예를 들면 파스 리소스에 대해 적용하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구성이라는 권장 수정 사항이 있는데,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구성을 하면 어떤 원리로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이유로 해당 구성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구성하기 난해하고 복잡한 보안 조치 항목들은 별도의 가이드 문서를 작성하여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 상세 결과 장표를 통해 조치가 난해한 항목은 별도로 상세히 안내드려 좀 더 쉽게 보안 취약점을 수정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MDC를 이용하여 애저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를 진행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단보고서가 작성되면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고객사 담당자분과 리뷰 시간을 가집니다. 진단보고서의 어세스먼트 결과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취약점 수정을 위한 제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뷰 진행 시 어세스먼트 이후 보안 조치, 보안 자동화, 논의 등 넥스트 스텝에 관한 협의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단 보고서의 텍스트로는 클루커스가 궁극적으로 전해드릴 메시지에 대한 명확성, 설득력에 한계가 존재하기에 리뷰 진행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애저 보안과 관련하여 어세스먼트를 진행하며 수집한 보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시간이기에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애저의 전체적인 보안 컨셉이나 지식을 전달받음으로써 고객 담당자분이 스스로 애저 플랫폼의 보안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기회이시기에 꼭 시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상 애저 시큐리티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많은 보안 위협들은 리소스의 보안 태세 진단과 수정 단계를 거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작은 관심과 수고를 기울이면 엄청난 금액의 보안 장비 없이도 얼마든지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 특성상 리소스가 삭제되고 생성되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과 수정 과정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안을 위한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저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보안을 위한 여정에 저희 클루커스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